반갑습니다. 감성경영론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차에서는 동기부여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조사 내용들을 해왔는데, 이 중에서 지금 알버트의 ERG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슬로의 이 앞전 시간에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했는데요. 메슬로 욕구 이론을 알버트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알버트는 존재, 관계, 성장의 세 가지 욕구로 축소했습니다. 메슬로는 5단계로 해서 단계별 욕구 이론을 설명했는데, 여기에서는 알버트는 존재, 관계, 성장이라고 세 개로 이렇게 축소해서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존재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관계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의 욕구가 있다고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이것을 영문 이니셜 앞자를 따서 ERG 이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ERG 이론은 욕구의 충족 방법에서 욕구 단계 이론과 차이가 있습니다. 메슬로는 5단계를 거슬러서 단계가 하나가 가장 아래 단계가 만족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가 만족하면 그 다음으로 올라가서 5단계로 했는데, 여기는 세 가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구 단계 이론은 미충족된 욕구가 동기 요인이 되고, 또 낮은 수준의 욕구가 만족된 후에 높은 수준의 욕구로 진행되는 만족 진행의 과정을 거치는데, 메슬로 욕구가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ERG 이론은 만족 진행 과정에서 상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그보다 낮은 하위 욕구의 중요성이 커져서 하위 욕구로 돌아가는 좌절 퇴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메슬로의 욕구 5단계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로 이렇게 진행돼서 5단계를 올라가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좌절되면 낮은 하위 욕구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하는 내용이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퇴행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욕구의 좌절과 만족을 볼 수 있는데요. 성장의 욕구가 좌절되면 아래로 관계의 욕구성이 중요해지면서 관계성의 욕구가 중요해진다. 관계성의 욕구가 만약에 또 좌절이 되면 존재의 욕구성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는 성장의 욕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존재의 욕구가 있는데, 성장의 욕구가 좌절되면 관계의 욕구 중요성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퇴행을 하는데, 또 관계의 욕구성이 중요했는데 여기에서 관계성의 욕구가 좌절됐을 때는 다시 존재의 욕구로 이렇게 중요성이 내려가서 퇴행을 해서 다시 존재의 욕구가 좌절됐을 때 이렇게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으로 만족 진행 과정인데요. 성장의 욕구의 중요성이 있어서 이게 만족했을 때 최종의 성장의 욕구 만족까지 가는데, 존재의 욕구가 중요해지면서 여기에서 존재의 욕구가 만족하면 관계의 욕구로, 그 다음에 관계의 욕구가 만족되면 성장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성장 욕구의 만족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화살표를 보면 만족은 지금 파란색 내용을 이야기하고, 지금 좌절은 빨간 점선, 퇴행을 나타내는 것을 이 표에서 일명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만족 진행과 좌절 퇴행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 진행은 이렇게 되지만 욕구 좌절에서 퇴행하는 것은 다시 거꾸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버터의 ERG 이론의 그 ERG 욕구는 만족 진행 관계와 좌절 퇴행 관계를 여러분들과 이 앞전 페이지에서 그림을 보았습니다. 채워야 할 욕구의 양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못 채우게 되면 못 채운 만큼 그 욕구가 증대된다고 하는데요. 욕구를 모두 채우면 2로 이동해서 상위 욕구가 증가하고 못 채우면 그보다 하위 욕구가 증대된다고 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진행 방향이 있는데요. 만족을 했을 때는 올라가지만 좌절을 했을 때는 퇴행한다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좌절이 됐을 때는 계속 퇴행 관계로 가고 만족을 했을 때는 다시 발전해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만족 진행이 위로 올라가는 내용으로 양방향을 설명했던 것이 알버터의 ERG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ERG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 데 있어서 그 욕구 구조의 개인적 차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과업을 조금 도전감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장 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업을 줄 때 그냥 도전적이지 않는 너무 식상한 내용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감 있게 설계를 해야만 성장 욕구의 충족 기회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조직 내 분위기 문제로 또 혹시 상사의 리더십 때문에 인간적 욕구 충족이 어려울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존재 욕구만 증대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존재 욕구만 증대된다는 내용을 고려해서 인간관계 개선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사나 리더십의 인간적 욕구 충족이 어려울 경우 오히려 물질적인 존재 욕구가 증대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개선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알버터 이론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분위기가 안 좋거나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경우는 그런 인간관계의 불충족이 물질에 대한 욕구 이런 것으로 증대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알버터 이론인데요. 이 알버터라는 학자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의 인간 욕구 단계설을 한 번 더 확장한 이론이 ERG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메슬로의 5단계론이 굉장히 강하게 기업이나 연구자들한테 내용이 확산됐었는데 거기에 더 한 번 더 확장한 이론이 ERG 이론이라고 해서 굉장한 이 논문이 히트를 쳤던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히치버그의 251 이론인데요. 만족감이 높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히치버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을 보면 인간의 만족과 불만족 요인이 각각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족과 불만족은 각기 다른 연속체 선상에서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이 이론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만족은 전통적 관점이죠.
불만족은 요인을 충족시켜주면 만족한다는 게 전통적인 관점인데요. 하츠버그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은 별도의 선상에서 움직인다. 불만족하는 위생 요인, 불만족했을 때 위생 요인을 충족하면 불만족이 없기도 하고 중립 상태가 있기도 하고 만족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기 요인을 충족시켰을 때 만족하는 것도 그 선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소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어떤 요소면 예를 들자면 월급, 감독, 관리 스타일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되면 불만이 많아지지만 그렇다고 충족됐다고 해서 만족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굉장히 허츠버그 투 이론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면 월급을 적게 줬을 때는 불만이 많아지지만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만족이 오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정이나 칭찬 같은 이런 요소는 잘 해주면 만족이 증대되나 그렇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불만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이나 칭찬은 잘 해주면 만족이 증대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정이나 칭찬을 안 해준다고 해서 불만이 증가되진 않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월급을 많이 줘서 하면 뭐 월급이 적게 주면 불만이 많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줬다고 해서 만족이 또 그렇게 오르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하는 내용이고요. 또 인정과 칭찬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에서 봤을 때 잘해주면 증대되지만 안 해준다고 해서 불만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불만이 없는 상태와 만족한 상태는 서로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그 결정 요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동기 요인과 이생 요인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허츠버그는 동기 요인과 이생 요인으로 구분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기 요인은 내재적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위생 요인은 외재적 요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재적 요인의 이 동기 요인은 개인의 내면적 심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공적인 과업을 달성한 이후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내재적 요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히츠버그는 동기 요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내면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과업 달성의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과제를 과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생 요인은 외재적인 요인인데요. 자신이 아닌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츠버그의 동기 이생 이론은 직무 환경과 관계되는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은 불만족을 예방할 뿐 동기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직무 내용과 관련된 요인, 즉 책임, 성취, 승진, 능력 발휘, 그리고 인정 및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자별 연구 내용이 약간씩은 견해가 다른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직무 환경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이 불만족을 예방을 하는데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게 하거나 어떤 성취욕을 만족시켜주거나 승진이라든가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허츠버그의 투 이론이다. 이 이론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츠버그는 동기 이생 이론을 조창한 여기도 미국의 경영심리학자인데요. 이 양반이 이 학자가 했던 내용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이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이란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이 되게 히트를 쳐서 논문이 인쇄돼서 100만 부 이상 정도가 팔릴 정도로 가장 인기를 끌었다는 것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동기가 이생 이론을 주창한 미국의 경영심리학자 내용에 여기에 허츠버그의 투 요인 이론 요 내용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가장 지금 우리가 눈여겨봤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요소에서 나온 내용이었죠. 월급이나 감독 관리 스타일이 충족이 안 되면 불만이 많아지지만 충족됐다고 만족이 오르지 않더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학자의 주장과 상이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칭찬해주라 인정해주라 하는 내용인데 잘해주면 만족이 증대되지만 안 해준다고 불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불만이 없는 상태와 만족한 상태 이것이 서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이론 중에 인기가 있어서 이 논문이 다시 인쇄돼서 무려 1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갈 정도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이론이 허츠버그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클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인데요. 이건 맥클러랜드의 3대 주요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간한테는 성취 욕구가 있고 권력의 욕구가 있고 친화의 욕구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맥클러랜드라는 사람은 욕구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성취의 욕구가 있더라. 그리고 권력의 욕구가 있더라. 그 성취 욕구는 어떤 일을 내가 해내는 것. 그래서 나는 어떤 큰 과업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성취, 어떤 일을 해냈다고 하는 어떤 성취 욕구가 있더라. 그래서 인간에게 목표가 주어지면 수치적으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주어지면 그 사람들은 그 목표를 지키려 하죠. 나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줄넘기를 하루에 100개 이상씩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과업이 산업 현장에서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어려운 과업을 해냈다는 그런 욕구가 있더라. 그리고 또 인간한테는 권력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는 어떤 그런 권력의 욕구가 있더라. 또 한 가지는 친화의 욕구가 있는데요. 사람들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어울리고 또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보내는 어떤 그런 친화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클러랜드는 지금 자꾸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에 대한 내용이 대비돼서 하는데 마침 테크니컬 오더처럼 메슬로의 5단계 욕구가 중심이 됐었는데 그 이후 연구한 사람들이 여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마침 기준처럼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맥클러랜드는 메슬로의 5가지 욕구 중에서 상위 욕구만을 대상으로 해서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화 욕구 이 세 가지의 욕구를 인간 행동의 80%를 설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욕구의 80%가 성취 욕구나 권력 욕구 그리고 친화 욕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욕구는 학습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욕구가 개인마다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와 다른 입장을 취했죠. 개인마다 욕구가 다르다. 욕구가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직의 차원을 넘어서 한 기업의 성공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은 그 구성과 특히 경영자의 성취 동기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달려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성취 욕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성취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도 성취 욕구가 중요하지만 한 기업의 성공이라든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성취 욕구, 이 내용이 성취 동기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화 욕구 중에 성취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맥클레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내용 중에 성취 욕구는 어떤 탁월성을 추구하고 자신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 자기 조직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 표준 이상의 성취, 일반 사람들이 해내는 것보다는 더 이상의 표준 이상의 성취나 성공을 위한 노력 등과 관련된 욕구가 성취 욕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취했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럴 때는 성취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탁월한 내용을 추구하고 그리고 범상적인 표준 내용보다 그 이상의 것을 성취했을 때 성취 욕구가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 욕구는 표준 이상의 성취를 했을 때 성취 욕구를 느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력의 욕구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인들이 행동하도록 하는 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관리하거나 지배하거나 뭐 이런 내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인이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런 욕구죠. 이게 권력의 욕구인데요. 이 내용은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한테 그런 권력 욕구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친화 욕구인데요. 우호적이고 친밀한 대인 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친밀한 대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고 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또 근무하는 그 장소 말고도 또 근무 외 시간에도 친화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성취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목표를 주고 목표 달성을 할 때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또 권력 욕구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데 타인이 행동하도록 할 수 있으려면 승진을 해야 되겠죠. 그 승진이라는 그런 걸로 성취 동기를 만들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성취 욕구는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인데요. 그래서 과업을 도전적인 걸로 해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 전에 학자들이 연구했던 것과 우리는 상당히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슬러 욕구 내용 부분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메슬러의 성취 욕구와 또 성취 욕구 높은 사람의 특징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음 4-2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맥클랜드 성취 동기 이론을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간한테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성취 욕구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취 욕구와 권력 욕구, 친화 욕구에 대한 내용을 4-2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학자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알버터의 ERG 이론, 이 내용은 존재, 관계, 성장이라는 세 가지 욕구로 축소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 알버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알버터 이론 다음에 허츠버그의 투 요인 이론인데, 여기는 만족과 불만족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독특했던 내용은 불만이 없는 상태와 만족한 상태는 서로 차원이 다른 그 결정 요인 다르고 그 결정 요인도 다르다는 것이 독특한 이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논문이 끌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요. 맥클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을 권력욕구, 친화욕구, 성취욕구 세 개로 봤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성취 동기 이론 중에서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화욕구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다음 장에서 성취욕구의 특징을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